안녕하세요. 이번 파리 올림픽 이 활약에 대한 올림픽 인사이드 아웃 MC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순수한 힘의 결정체 이 역도 종목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윤진희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윤진희라고 하고요. 경북개발공사에 현재 플레잉 코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수로 올림픽에 참여했을 때랑 이번에 또 해설위원으로 참여하셨을 때는 좀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해설위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급의 선수들의 이 기술 전략과 모든 거를 다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배성재 캐스터님이랑 합이 너무 좋아서 보시는 분들이 또 너무 재밌게 경기를 시청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스포츠 해설에서 탑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역도에 대해서만 좀 해설을 잘 하자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배성재 아나운서 분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미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위원님에 이어서 8년 만에 우리 박혜정 선수님께서 은메달을 또 따오셨잖아요. 그 경기 보실 때 좀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이미 이 박혜정 선수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미 금메달을 땄었던 선수고, 그리고 그 전년도 2023년도에서 세계선수권에서도 금메달 3개를 땄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좋은 선수였어요. 분명히 메달을 딸 거야 라는 그런 확신감과 함께 출전을 하긴 했지만 경기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박혜정 선수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은메달을 획득해 오셨는데 평소에 좀 어떤 선수였을까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좀 장난기가 많은, 네, 저 나이대에 맞게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네, 뭐 릴스 찍는 것도 좋아하고 네, 요즘 MG 같은 그런 선수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 메달은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4월에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투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 4월에 있는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어요. 올림픽을 출전을 하기 위해서 치러져야 되는 올림픽 선발 대회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회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이 악물고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이 메달로 드러난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뿌듯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박혜정 선수에 대해서 스타일이 우리 은밀한 차관님 선수 시절과 네네네네.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과반수 이상이 장미란 선수의 현역 때의 그 올림픽 모습을 보고 역도를 시작한 꿈나무들이었어요. 그런 꿈나무들이 현재 이 올림픽 무대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박혜정 선수가 이 굉장히 중량급 선수 같지 않게 세심하고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선수예요. 기술에 대한 세련미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 현역 때의 장미란 선수가 했었던 그 경기 스타일하고 좀 비슷해요. 네, 장미란 차관님도 아테네 올림픽 때 은메달을 시작으로 했거든요. 네, 똑같이 박혜정 선수도 은메달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음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안겨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반짝반짝한. 네.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인상이랑 용상에 관련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넓게 잡고 땅에서부터 한 번에 머리 번에. 끝까지 든다고 해서 이제 저희는 인상이라고 하고, 바닥에서 좀 더 인상보다는 좁게 잡은 상태에서 목에 걸쳤다가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종목을 용상이라고 합니다. 인상이랑 용상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뭔가 힘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인상 같은 경우는 용상보다는 스피드와 민첩성이 필요한 종목이고요. 팔다리가 길고 좀 길쭉길쭉한 선수들이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용상은 굉장히 힘이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그쵸. 이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를 굉장히 마음을 졸여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마다의 전략이 또 다를 것 같은데 박혜정 선수님의 경기에서도 사실 이런 전략적인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3차 시기에 바벨을 조금 급하게 드는 장면이 보였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이게 코치진들 사이에서 작전 미스가 있었어요. 선수가 호명됐을 때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30초 이상이 지나게 되면 선수가 그 기록을 정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선수에게 이거를 넘겨줄 수가 없는데 감독 코치님이 계속해서 박혜정 선수의 호흡을 돌려주기 위해서 미루는 그런 작전을 짰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번을 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감독 코치진의 실수로 인해서 시간을
네, 놓쳤어요. 박혜정 선수가 호명되고 30초가 지났거든요. 네, 변경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캠벨 에머일리 선수의 전후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서둘러서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량급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체력이 좋으면 호흡이 빨리빨리 돌아오거든요. 근데 중량급으로 가면 갈수록 호흡이 조금 늦게 돌아와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선수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변경을 하게 되면 무대 위에 시간이 정지가 돼요. 네. 1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변경을 하게 되면 선수가 조금 더 호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선수 한 명당 3번의 3차 시기가 주어지지만 이 한 차 시기당 3번의 정정의 기회가 있어요. 이 정정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선수가 호흡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 선수는 7.8기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좀 선수 같아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3번의 문을 두드려서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였거든요. 네. 2번의 올림픽의 문을 두드렸어요. 다음 올림픽에서도 이 김수현 선수가 똑같이 문을 두드려서 좋은 메달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동주 선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번이 3번째 올림픽이었는데 그 상위권을 유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그 위치거든요. 유동주 선수가 현재 대표팀에서 주장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 한 팀을 이끌어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위치인데 굉장히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주 선수님이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또 뵐 수 있을까요?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역도라는 종목이 1차 성장기와 2차 성장기가 좀 나뉘어서 오거든요. 이게 1차 성장기가 한 20대 중반 정도에 한 번 온다면 근데 유동주 선수는 잘 버텨와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며 지금 현재 2차 성장기를 같이 맞고 있어요. 또 한 번 유지를 하려면 이거는 유동주 선수의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자 89kg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이번에 금메달이 세계 신기록으로 지금 404kg이 네. 됐잖아요. 원래 이렇게 경쟁이 빡한 좀 부분일까요? 남성 표준 체중에 정도 되는 체중이에요. 네.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센 체급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 박주 선수님이 누워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네. 우는 장면이 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척추에 사실 무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군 생활을 하다가 척추가 다치셨잖아요. 부러지는 바람에 그런 부상을 입었는데 경기를 가기 전에도 연락을 한번 했었어요. 굉장히 순조롭게 경기를 잘 준비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기록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재기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박주호 선수가 처음 수술을 할 때 3년의 재활을 두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재활을 1년 만에 단축을 빠르게. 시키고 현재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박주호 선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시기를 네. 좀 도전할 때쯤에 두통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혈류량보다 한 번 했으면 힘을 쓰다 보니까 혈류량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상 같은 경우는 목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를 좀 누르게 돼 있어요. 기도를 누른 상태에서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블랙아웃이 확 오기도 하거든요. 두통이 오기도 하고 대회에서 훨씬 많은 긴장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오기도 하거든요. 간절함으로 그렇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이어서 장현학 선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깜짝 메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봤었던 선수인데 한국 신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제 인상이 워낙 강한 선수이다 보니까 기대를 해보긴 했지만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올림픽을 가기 전에 상황을 물어봐도 연습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허리 부상도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이 경기에서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았을까. 사실 역도에서 좀 판정 논란이나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선수가 올라가 있는 이 플랫폼 바로 앞에 3명의 심판이 앉아 있게 돼요. 배심원들은 이제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을 때 이 비디오 판독을 해서 다시 이제 재심에 대한 청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쵸. 네. 특히나 이 안토니오 피조라토 선수 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실패 판정을 했는데 배심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동메달을 따낸 경기였잖아요. 저희 역도에서는 팔꿈치가 구부러졌다 펴지는 동작을 이중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피조라토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판정이 조금 애매하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판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파울이었다. 우리 김수현 선수는 반대의 상황을 네. 겪게 됐었잖아요. 심판이 이제 성공 판정을 내렸는데 배심원들은 또 실패에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좀 아쉬운 경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었던 판정은 3대 0의 판정이 뒤집히는 판정이 나왔어요. 저도 역도를 하면서 처음 보는 결과였거든요. 우리 장현욱 선수도 좀 판정 번복이 네, 이게 국민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어차피 무거운 무게를 머리 위로 한 번에 드는 그러네. 종목인데 어차피 들었으면 그냥 성공해주면 안 네, 되나?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팔꿈치가 구부러졌는데 이걸 파울을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깊이가 점점 깊어지게 되거든요. 장현아 선수 같은 경우도 김수영 선수 못지않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뭐 판정 번복이나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게 지금 현재 역도의 논점이고 이게 해결해야 되는 개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선수님들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조금 더 정확성 있게 자세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 선수들도 할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박주호 선수님이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나를 지도해줬던 코치진이 네네네. 함께 전략을 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전략을 짜줬다라고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게 조금 정정이 돼야 되는 사실이 이게 본인의 의도는 파리 올림픽에 같이 나를 가르쳐줬던 그 코치가 같이 갔지만 이 코치와 이 경기장 안에서 같이 합을 이루지 못했다. 이 내용인즉슨 이제 본인의 경기를 감독님이 주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본인과 의견이 맞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사가 이 박주 선수와 합을 맞췄었던 코치는 아예 파리 올림픽에 가지 못했고 박주 선수 혼자만 이제 다른 코치진과 경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오보가 나서 박주 선수 조금 곤란한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선수분들이 좀 원활한 경기를 진행하려면 앞으로 어떤 조금 개선점들이 있을까요? 지도진과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회 전에 선수와 충분한 사전 미팅이 필요하고 감독님이 이런 플랜으로 가시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상기를 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에 조금 더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모두가 다 만족하는 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역도 꿈나무들도 지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많은 꿈나무들이 역도를 하고 있어요. 주위에 찾아보시면 역도 체육관들이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역도 체육관도 있고 뭐 크로스핏 짐도 있고 그런 곳을 조금 찾아가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게 다 저희 역도에서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데드리프트나 뭐 하체를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중량으로 꾸준히 실행을 해주신다면 고질적인 병들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진희 해설위원님과 함께 대한민국 역도 대표팀의 올림픽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